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2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 김경국 전 국제신문 문설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은 총선 공천입니다. 공천을 주로 살펴볼 텐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공천이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반면에 민주당은 엄청난 공천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사안을 먼저 살펴보고 또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전혀 개혁 같지 않은, 개혁을 하지 않는 개혁신당, 그 김종인이 또 들어갔는데 두 사람, 이준석과 김종인이 또 싸우지 않을까, 이 부분. 또 만약에 안 싸운다고 해도 제가 어제 그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중에 민주당이 이재명과 합당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김경국 TV 잘 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까?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신 덕분에 얼마 지났죠? 지금 지금 개국한 지가 한 석 달, 예,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예, 예.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아직은 그런 말을 못 하겠네요. 예, 26,000명 정도. 아이고, 예, 예. 상당히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김경국 TV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그 공천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 공천 이 자금이 없는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 뭐 민주당이 하는 말처럼 감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는 것이, 이렇게 자본이 없는 것이 감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자본이 없다고 예. 해서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요. 예. 자본이 없으니까 감동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현역 교체율, 물론 지금 현역 교체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인데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원수가 적습니다. 예. 의원수가 기본적으로 적고, 그리고 111명,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공천했는 부분들은 또 의원수 작은 중에서도 또 더 작은 곳입니다. 그렇죠. 서울 수도권하고 뭐 이런 데 충청 예, 이런 예, 데 예. 있으니까 더 작은 예. 곳이고, 앞으로 영남권 공천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변화가 있겠죠. 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동이 없다 했는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불출마 아니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김성태. 성복하고, 예. 그리고 김무성 물론 뭐 김무성. 성복 뭐 양산에도 탈락한 또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 흔쾌히 성복하고, 심지어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 고맙다는 말까지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감동이지, 뭐 이재명식으로 해야 감동이 있는 겁니까?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또 자초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강서 쪽에. 워낙 이 강서가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렇죠. 8% 지고 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정에 의해서 원래 만든 룰에 의해서 탈락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강서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것도 좀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내부 이동도 많았지 않습니까? PK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또 뭐 재배치. 예,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흠지인 것으로 예. 재배치도 하고 했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감동이지, 어떤 뭐 눈물 그렇죠, 나는 공천에 그렇죠. 눈물 나는 감동이 예,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서명수, 김태호, 또 조혜진, 박진도 있죠. 예, 박진도 있죠. 예. 서울의 박진.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 이원모도 보니까 용인으로 오늘 갔는 것 같은데. 용인으로 갔죠. 예. 이원모 그리고 또 지금 하나 특징이, 처음에 용산 출신들 38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용산 출신들이 나중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용산이 갈등을 겪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용산과 얼마나 갈등을 겪는, 이게 공천 초반에 최대 관심사였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한번 부딪혔을 때, 이 민주당이나 또 야권 패널들은 봉합한 거다. 여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봉합이라고 그랬었죠. 예, 봉합한 거다. 언젠간 터지는데, 이 터지는 게 용산 출신들 이 공천에서 터질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전혀 안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봉합이 아니고. 그렇죠. 봉합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수습. 예. 수습하는 수술을 이제 끝냈다. 그래서 이 38명, 이 자본도 별로 없어요. 예. 일부는 여기서 이제 뭐 경선 가는 지역이 있고 경산 같은 데 그런데, 예.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박진, 사실 꼭 이 사람들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정상 그 전처럼 이 공천을 하면 이 사람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을 3선 이상 했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보통 4선 잘 안 주고 하니까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탈락을 시키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 거죠, 현역 의원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본인들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한 번 더 욕 들으면서 지역구에서 한 번 더 공천 배지 다는 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배지 달아서 지역구에서 그거 좋다 그러면 난 무소속 갈게 이렇게 해서 배지를 달아서 중앙에 올라온 데서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게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에 기여를 하고 당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그러면 또 당선돼서 올라오면 큰 소리 치고 나름대로 또 정치적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당선돼 올라오면 6선입니다. 다수당 되면 국회의장 노려볼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인 셈입니다. 본인이 지금 당에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헌신한다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헌신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길이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이제 김태호 의원도 당선돼서 올라오면 당대표도 도전하고 그럴 겁니다. 대권 도전도 하겠죠. 그럼요. 당대표 그다음에 대권 도전하고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식 보면은 새로운 공천 모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천권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굽니까 박용진 박용진이나 아니면 임종석 쳐내듯이 그렇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의도 문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쳐내는 게 정상인데 맞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잖아요. 경쟁자 쳐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은 여의도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 당장 8월달에 강력한 이 당권 도전자가 되니까는 쳐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한동훈식 공천은 그게 아니고 재활용을 아예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도 그렇네. 그렇죠. 원희룡도 있죠, 참. 원희룡도 키워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철저하게 총선에서 이겨야 네 밥그릇 있고 내 밥그릇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선에 지면 사실은 뭐 밥그릇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요. 밥그릇 깨지는데. 자기 대권이고 뭐고 이제 그 당분간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당분간 대권 다시 잡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워낙 이게 지금 이재명 세상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원희룡도 한동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대권을 노리면은 경쟁자죠.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물망에 두 사람이 경쟁자로 물망에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경쟁자입니다. 명백하게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서 키워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개항을까지 갔잖아요. 가서 또 이렇게 또 동료를 해주고 어깨 동무도 하고. 개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항을 뒤집었다면서요. 그렇게 인기가 현장에 가면 어깨 동무에서 또 뭐 펄쩍펄쩍 뛰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활기가 있어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은 컷오프 민주당에 비해서 이렇게 적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래 워낙 그렇죠. 워낙 이제 우리 천혜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몇 명 당선 안 됐을 때 그때 살아남았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을 하는데 경쟁력 있는 사람을 쳐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아니 이 경쟁력이 이제 현역 의원이 있으니 거기에 이제 맞붙는 신진은 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최대 35%까지 감산해 있잖아요. 그렇죠. 35% 감산에 플러스 20% 또 받죠. 그러니까 신인은 받죠. 그렇죠. 그런데도 왜 현역을 못 꺾냐 이거죠. 이게 또 계산을 해보면요. 65대 35 정도 되면 65대 35 현역이 신인이 35를 얻어도 사실은 중진한테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받은 점수의 20% 가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경쟁력을 사실 신인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상대는 마이너스 35% 감점되고 나는 플러스 20% 가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진다면 그 경쟁력 의심해볼 만한
좋기는 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영남권 같으면 좋다. 그래 뭐 더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죠. 만약에 수도권에 그 정도 해서 경선을 했는데 중진, 삼선, 중진과 초선이 그 정도 감점 차이로 경선을 했는데 졌다 이러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본선에서 안 되는 거죠. 본선에서 민주당한테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현역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이 현역을 교체를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렇죠. 저는 TK 지역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 TK 지역을 비롯해서 일부 영남은 아직 결정 안 된 데가 많이 그래도 지금 있어요. PK도 지금 몇 군데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지역은 TK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PK는 지금 남아 있는 지역들은 다들 대충 이제 좀 내가 위험하다 이렇게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뭐 물갈이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물갈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필요한 데는 영남입니다. 영남. 그렇죠. 영남 물갈이지. 수도권은 어떻게 물갈이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에 8명 있어요. 국민의힘은 영남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디서 물갈이하겠습니까? 그렇죠. 영남이 지금 지역구로 하면은 65% 이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지금 8명 있어요. 인천 2명 있고 경기도 7명 있는데 무슨 물갈이를 그러니까 물갈이는 영남에서 하는 것이고 영남은 아직 공천이 안 끝났다.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갈이 많이 한다고 이기느냐. 지금 최근에 4번 총선을 보면은 물론 물갈이를 많이 한 데가 3번을 이겼어요. 3번을 이겼고 한 번은 완전히 참패했죠. 바로 4년 전에. 4년 전에 국민의힘이 그때 미래통합당이 40%대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이 20%대 물갈이를 했는데 결국은 180대 103으로 졌죠.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경쟁력 있는 건 아니다. 이기는 공천은 아니다.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감동이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물갈이 많이 한다고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물갈이 당한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은 그건 감동이 아니고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식적으로 뭐 감동이 없다. 여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뭐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지만 이 안기령이란 사람 있어요. 안기령 일단 안기령 누구죠? 안귀령인데 안귀령이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출신이 또 제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아, 경주입니까? 네, 경주에서 태어났고 유년은 또 저 울산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 유년 시절 울산에서 보냈는데 지금 상금 부대변인입니다. 상금 부대변인인데 그동안의 발언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좀 지나치게 좀 민주당적이라 할까요? 이재명답다고 할까요? 민주당 대변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변인처럼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이재명 부대변인처럼 활동을 했다. 원래 한국 낚시 방송이라는 데 있었고 그다음 광주 방송 거쳐서 YTN에 2016년 입사해서 그 작년 대선 앞두고 YTN을 퇴사해서 이재명 캠프로 갔네요. 근데 안기령이 지금 공천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 공천. 공천도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도봉갑이 어떤 지역입니까? 원래 유인태. 그러니까 유인태 의원이 유인태 의원이 재선했나? 그렇죠. 초선했나 재선했나? 김건태 김건태 3선. 그다음 김건태 배우자 인재건 3선. 그러다가 이번에 그 불출마를 종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출마를 종용을 하고 친명 다른 변호사를 노리고 하니까는 그 인재건 의원이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불출마해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이제 안기령이 그렇게 하면서 인재건 의원이 추천했는 사람이 이제 유은혜. 유은혜 교육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전 부총리가 여가 김건태 지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를 추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무슨 변호사입니까 이번에 마포에 나온다는. 마포에 나오는? 마포갑? 마포갑에 갑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를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남근. 김남근, 맞습니다. 김남근이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인재건 의원이 자꾸 인재건 맞나? 헷갈린다. 인재건 의원 맞죠? 인재건 의원이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지금 안규령 부대변인을 단수 공천했는데 이 사람은 도봉구 아무 인연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데 보니까 이재명과는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이재명과는 인연이 이재명과는 엄청난 인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민주당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민주당 유튜브 채널 아니고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웃기웃에 출연해서 외모 이상형. 조국 대 이재명. 그 유튜버에서 이제 뭐 오락 비슷하게 그렇죠. 하면서 안기령을 세워놓고 이제 진행자가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생겼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뭐 조국 대 이재명. 처음에는 조국 대 이재명 누가 잘생겼냐 하나 둘 셋 하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대 이재명. 그까지는 좋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가수 차은우 대 이재명, 가수 차은우가 제가 그래서 찾아봤었거든요. 아이돌 가수인데 외모 대통령으로 불리더만요. 그럼요, 외모 대통령. 사진을 봐도 굉장히 하던데 그 가수 차은우 대 이재명 했는데 또 이재명 했다는 것입니다. 차은우 얼마나 기분도 안 나쁘겠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신경도 안 쓰겠네. 그러니까. 그 묻지마 이재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이재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재밌던 얘기가 김웅 의원이 이거 꽃등심보다 쫀득이 순이다. 꽃등심보다 쫀득이 수준이다. 그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유원회 그 부총리까지 지낸 그리고 당에서 당뼈가 굵은 김건태에게 유원회를 추천을 했는데. 유원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넣어줘. 왜냐하면 문재인 때 교육부총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직무 지금 쳐내는 마당에 다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경력도 없는 안기령, YTN도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 앵커로 좀 일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외모 이상형 콘테스트 여기서 이재명이 잘생겼다 해서 공천 준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무슨 아무 경력상으로 볼 때 다른 경력이 없거든요. 다른 경력이 없고 뭐 주로 뭐 유튜브에 출연 많이 했고 지금 김어준 유튜브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뭐 작년에는 스픽스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뭐 스픽스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냥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경선을 치르면 된다. 경선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데. 자기는 단수 공천을 받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있지 않았죠. 아니 기자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아침마다 더워서 대표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죠. 뭐라고 답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차은우보다 낫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아첨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박찬대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버린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한방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아첨을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고 박찬대도 그때 대선 때 어디 가가지고 이제 옆에 이 병풍처럼 서 있다가 이재명 후보 코에서 뭐가 이제 묻었나 봐요.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는. 그렇게 파주. 그때 사진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진 다 나왔죠. 사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첨꾼이 살아남는 데다.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안기령을 보니까는 고민정이 생각이 나죠. 고민정.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 또 있잖아요. 또 피아니스트 누굽니까? 피아노 그 전에 또 있었죠.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 하는 고민정이 지금 문재인과 관련된 거 되면은 뭐든지 만사 제치고 막 나서거든요. 아마 안기령도 국회 배지 달면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재명 지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회 질이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통 지금처럼의 이상 수준으로 지금 이재명을 감싸고 돌 것인데 이재명이 뭐를 해도 뭐 이재명 실드만 치는 그럼요. 그런 의원이 되겠죠. 22대 국회 저는 좀 정말
그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살벌한 라인업. 걱정됩니다. 지금 저 좌파 저 친북 세력들 또 반미 세력들, 반미 개당 거기다가 조국 또 송영길 뭐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 들어오면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 뭐 이제 여야 다 살펴봤으니까는 뭐 당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세력이 좀 앞으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전혀 개혁 안 하면서 개혁신당 6억 6천만 원 국고 털어간 거. 저 6억 6천만 원 참 어쩐답니까? 그거 어제 그 본인들은 뭐 반납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법 만들어서 반납하겠다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야지 법을 자기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근데 어제 서정욱 변호사 말은 아니 그게 뭐 법이 필요하냐. 그냥 6억 6천만 원 그냥 그 선관위 계좌에 그냥 넣어버리면 된다. 아니면은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 의지의 문제죠. 그럼요. 의지의 문제인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네. 시작되면 지금 개혁신당 뭐 보나마나 자금 사정 뻔할 텐데. 그 빼쓰겠죠. 안 쓸까요? 빼쓰겠죠. 쓰겠지. 뭐 안 쓰겠어. 뭐 선거지면 끝인데. 뭐 좀 이따가 이제 사람들 다 잊어먹는다 생각을 하겠죠. 다 잊어먹는다. 선거지고 나면 뭐 배째라. 한동훈 위원장도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정당 계산해라. 정당 계산하면은 정당에 남아있는 돈이 국고로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되니까 국고에서 어차피 털어갔으니까는 국고 계속되게 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이준석은 그 위성정당 만들어서 돈 받는 거나 그 보조금 받는 거나 뭐 반납해라. 또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니 우리는 정당한 활동을 하는 거고 그쪽은 사기친 거 아니냐. 사기친.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 김종인을 임명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아니 자기 할아버지 할배인데. 할배 멘트인데 그 김종인은 왜 갔을까요? 참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 갔나?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심, 두 번째 사심. 진심은 뭐죠? 진심은 내가 내 손자 같은 이준석이를 한번 키워보겠다. 그런 진심. 두 번째는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또 불꽃을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 사심. 근데 그 사심인데 자기가 이 개혁신당에서 이 공천으로 비례대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준석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보고 너는 나중에 대통령감이니까 너는 또 보수니까 지금 이제 좌파에 전향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 오늘까지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보수니까 너가 보수로 대통령 되려면은 대구에서 가야 돼. 대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 또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느낌을 탁 받았습니다. 이 할배가 준석이 쫓아내고 자기가 비례대표 하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이준석을 생각한다면 이준석이 지금 대구 보내면 끝납니다. 대구 가서 당선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수성을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수성 갑입니까 어립니까? 옛날에 김부겸 총리하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했던 수성을이죠 아마. 수성을 쪽은 가면 그래도 그쪽 유권자들은 나름대로 좀 깨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근데 대구 경북 가서 살아올 확률이 사실상 확률이 제로인데. 거기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김종인 할배가 따로 이제 여섯 번째 내가 다시 한번 불꽃을 마지막으로 태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비례대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역구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5번 비례대표를 했는데 마지막 비례대표가 2016년 총선 때 자기가 문재인 부탁받고 민주당 가서 뭐 총괄 비대위원장 총괄 어쩌고 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면서 자기를 비례대표 2번으로 집어넣었어요. 2번으로 1번 하고 싶었는데 1번은 여성이 아니까 1번은 여성이 하는 관리니까 2번으로 집어넣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때 또 대선 전국이 되고 민주당에서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면은 비례대표는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6번째 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이 가만히 있나. 둘이
막판에 이제 대판 싸울 거다 제가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글쎄 찌걱찌걱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석 지금 속으로 진짜 지역구 나가기 싫을 텐데 완전 이번에 사실 또 이준석이 한번 또 나가 지역구 나서 또 저 낙선하면 그렇죠. 지금 세 번이나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선 중진에 마삼중이잖아요. 네, 이제 마사중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렇게 되면 총선 끝나면 개혁신당 해체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태로는 거의 뭐 한석도 얻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개혁신당 오히려 지금 조국신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훨씬 떨어지죠. 조국신당은 지금 뭐 13%까지 나오고 오늘 보니까 조국이 목표가 10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두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뭐 그 정도 얘기도 하는 건데 뭐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기껏해야 3% 나오는데 3%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조국도 13%예요. 이게 지금 갓 이제 등장을 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지 좌파 그러니까 저기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민주당하고 만약에 저기 가서 선거에 투표하러 가면은 아마 민주당 쪽에 손이 가지 그 진보들도 어쨌든 지금 이준석은 이렇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해생하기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가능성. 근데 김종인의 손이라면 또 뭐 김종인의 생각 마인드라면 충분히 시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는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가 반전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반전 카드가 필요를 해서 뭐 김종인을 이렇게 같이 이제 김종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합당한다는 게 결국은 김종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일부에서는 또 제가 유튜브에서 합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나니 또 이 정치권에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시는 분이 그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김종인에게 선대위원장 맡길 거다.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저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김종인과 손을 잡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선대위원장까지 맡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을 완전히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호기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전의 기회. 그 정도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낙연을 쳐냈다는 거죠. 이낙연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재명하고 싸워서 나왔는데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손을 잡고 있으면 합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을 쳐냈다. 맞다. 처음부터 김종인 할배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선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요.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비례대표라도 해서 또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돌고 있고 이 총선 앞두고 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금 배계하기 아니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뭘 해도 지금 돌파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다면 뭐 이준석 입장에서도 못 이기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공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공천 상황 살펴봤고 개혁신당 전혀 개혁하지 않을 것 같은 이준석과 김종인의 이 신당이 앞으로 끝까지 그러니까는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이재명과 막판에 또 합칠 것이냐 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